여러분, 심장이 뛸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미국 현지가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축구선수 한 명이 팀을 옮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 손흥민 선수가 로스앤젤레스 FC LAFC의 검은 유니폼을 입자마자 미국 스포츠 산업의 지도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LAFC 공식 SNS 계정에 손흥민의 오피셜 사진이 뜨자마자 서버가 마비됐고 무려 50만 명의 신규 팔로워를 단숨에 쓸어 담았습니다. 미국 현지 마케팅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입이 아니다. 이것은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소름 돋는 뉴스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손흥민이라는 길이 열리자 그 뒤를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룡 기업들. 바로 현대자동차와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대륙을 집어삼킬 기세로 돌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가장 먼저 전 세계를 경악시킨 건 글로벌 톱티어 현대자동차의 무서운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현대차가 어떤 기업입니까? 이미 손흥민 선수의 오랜 파트너이자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들을 제치고 질주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런 현대차가 이제는 LA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 고위 관계자가 LAFC 구단주와 경기장 네이밍 스폰서에 대한 극비 협상을 진행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 LAFC의 홈구장 이름은 BMO 스타디움이지만 내년 시즌 개막 전에는 간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흥분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데뷔 전 우리는 현대 스타디움 혹은 제네시스 아레나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헐리우드 스타들이 즐비한 LA 한복판, 거대한 경기장 지붕에 자랑스러운 H와 UNDAI 로고가 박히고 그 아래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현지 팬들은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현대 경기장에 가기 위해 내 차도 현대차로 바꾸겠다. 이것이 진정한 LA의 새로운 로망이다라며 현대차 매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땅 위에서 현대차가 달린다면 하늘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자존심 아시아나가 발빠르게 LAFC 구단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LAFC 유니폼의 소매 스폰서 계약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초대형 파트너십을 조율 중입니다. 단순히 유니폼에 로고만 박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나의 전략은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합니다. 이름하여 손흥민 직관 패키지. 서울과 LA를 잇는 하늘길을 아예 손흥민 전용 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내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한식을 제공하고 비행기 외관에 손흥민의 얼굴을 랩핑하여 태평양을 건너는 그림. 미국 관광청조차 한국 관광객들이 LA 경제를 살려줄 구세주라며 아시아나의 행보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합류가 가져온 나비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LAFC 구단 측은 오늘 오전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규 시즌권 예치금으로만 순식간에 350만 달러, 우리 돈 약 48억 원이 입금됐기 때문입니다. 구단 창단 이래 전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유니폼 예약 주문 평소보다 7배가 폭증했습니다. 공장 라인을 24시간 돌려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손흥민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전폭적인 마케팅 파워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긴급 사설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MLS는 준비해야 한다. 아시아 전역에서 중계권료 가치가 최대 300까지 뛸 것이다. 손흥민이 가져온 것은 축구공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폭격이다. 실제로 LAFC의 스폰서십 수익은 기존보다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축구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와 아시아나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을 움직여 세계 경제 1위 대국 미국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모습. 미국 월가의 한 투자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영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대국을 영입한 것이었다. LA의 고속도로에는 제네시스가 달리고 하늘에는 아시아나가 날며 경기장에는 손흥민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날. 이제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의 행보, 그리고 미국 대륙을 점령하게 될 우리 기업들의 로고.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다 못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사커 MLS 역사상 전례 없는 특별 대우가 손흥민 선수에게 제공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MLS가 이전에는 이와 같은 특별 대우를 한 적이 없었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LAFC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여름 토트넘에서의 10년간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LAFC로 이적하여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기에 부족해 MLS 이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리빌딩을 진행한다면 다가오는 시즌 최소 5위 안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이탈 이후 토트넘은 현재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8점에 불과합니다. 영국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로 팀 내 리더 부재를 지적하며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 이후 손흥민 선수가 팀을 이끌었던 것과 달리 그의 이탈 이후에는 리더가 부재하여 선수단이 상대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스타성, 리더십, 경기력에 대한 토트넘의 과소평가를 지적하며 앞으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수준의 선수를 영입하기 어려울 것이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와 제한적인 연봉 제시로 인해 리그 14위 팀에 뛰어난 선수가 합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 선수는 MLS에서 큰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이적에 대한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MLS에서 총 13경기에 출전하여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전 12득점 3도움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LAFC를 단숨에 우승 후보로 부상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투톱으로 뛰는 부안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LAFC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불과 2개월 만에 LAFC를 MLS 최고의 흥행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LAFC는 2026년 프리시즌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총 3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LAFC는 31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홈구장인 BM 스타디움에서 포틀랜드 팀버스와 펼친 프리시즌 3번째 평가전 소식을 공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소식을 일부 업데이트했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은 끝내 출전 명단에 오르지 않아 앞선 경기였던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경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SC와의 경기까지 포함 프리시즌 3경기 연속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 또는 컨디션 난조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LAFC는 손흥민 선수가 현재 다비드 마르티네스 등 핵심 주전 선수들과 함께 팀의 일상 훈련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시켜주면서 이번 시즌 새롭게 팀을 맡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아직 우리 팀은 100% 구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밝히며 조만간 모든 선수가 한 피치 위에서 호흡을 맞출 때 손흥민 선수가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핵심 자원들의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 치러진 이날 경기는 프리시즌답게 20명이 넘는 선수가 투입되는 실험의 장이었고 전반전에는 드니 부안가 선수의 멀티골로 공격력을 과시했으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2대2 무승부로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가 휴식기를 마치자마자 빡빡한 출전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시즌 개막에 맞춰 컨디션을 완벽하게 조율하려는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철저한 관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의미하며 이번 시즌 개막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메이저 리그 사커 MLS가 손흥민 선수에게 전례 없는 특급 대우를 제공하며 2026년 MLS 개막식 경기 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드사커 토크는 28일 손흥민 선수와 리오넬 메시 선수가 MLS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개막전 경기는 당초 MLS 사무국이 계획했던 일정을 변경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향한 전례 없는 특별 대우가 시작되어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MLS 사무국이 2026년 개막전을 손흥민 선수의 LAFC와 메시 선수의 인터 마이애미 CF 간의 격돌로 기획하여 현재 MLS 최고의 두 선수의 맞대결을 성사시키며 전 세계 축구에 관심을 끌어들일 초대형 이벤트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선수가 펼치는 경기는 MLS가 출범 이후 최고의 흥행카드로 주목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MLS는 이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개막전을 LAFC의 홈구장인 BM 스타디움이나 인터 마이애미 CF의 홈구장인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펼치기에는 이 두 스타가 가진 티켓 파워에 비하면 너무 작은 규모라는 점을 MLS의 고민으로 지적하며 LAFC의 BM 스타디움은 2만 2천여 명을 수용하고 인터 마이애미 CF의 홈구장인 체이스 스타디움 역시 1만 9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두 경기장에서 MLS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MLS가 관중석 7만 7천여 석의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개최하도록 일정을 변경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언급하며 MLS는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가 펼치는 개막전을 위해 그동안 유지해왔던 MLS 운영 방침 전체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매체 월드사커 토크는 사무국의 이번 결정이 개막전 관중 동원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며 LAFC가 홈 경기를 BM 스타디움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은 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장소인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은 1932년과 1984년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올림픽 개최 또한 예정된 미국 스포츠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축구 경기로는 골드컵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대표팀 친선전 등을 개최한 바 있으나 메이저 리그 사커 MLS 경기가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MLS는 손흥민 선수의 지난해 이적과 함께 몰고 온 엄청난 흥행 돌풍을 기억하고 있으며 메시 선수와의 맞대결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내 대도시 중 라틴계 인구 비중이 매우 높으며 한인 커뮤니티 또한 미국 내 대도시 중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LS는 인터 마이애미의 홈구장이 아닌 로스앤젤레스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 커뮤니티와 멕시코 커뮤니티를 동시에 아우르는 스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시 선수라는 흥행카드를 결합하면 전례 없는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커뮤니티는 대한민국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고 16강에 진출한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골을 넣었던 장면을 기억하는 멕시코인들은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했을 때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MLS는 이러한 반응을 인지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LAFC의 개막전 경기를 홈구장이 아닌 8마리 관중석의 경기장으로 변경했습니다. MLS는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를 MLS를 대표하는 스타로 여기기 때문에 관리를 무시하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대단한 결정이라고 평가되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의 축구 클럽들은 단 하나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29개 모든 구단 감독들의 책상 위에는 똑같은 질문이 적힌 전술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괴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25년 여름 뜨거웠던 LA의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미국 대륙을 집어삼킨 남자. 토트넘 호스퍼의 전설을 넘어 이제는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캡틴 손흥민. 그리고 그의 영혼의 파트너 데니스 부앙가. 현지에서는 이들을 한국의 전래동화에서 따온 흥부 듀오라 부르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수비수들에게 이 이름은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마주치는 순간 골망이 찢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단 3개월. 손흥민이 지난 시즌 LA에 합류해 보여준 시간은 고작 90여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남긴 기록은 MLS 3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완벽한 프리시즌을 소화하며 더욱 강력해진 완전체 손흥민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시너지의 비밀, 그리고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톱의 탄생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리그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의 서막입니다. 시계를 2025년 8월 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LAFC의 분위기는 그저 그랬습니다. 정규리그 10승 6무 6패, 서부 콘퍼런스 6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기엔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팬들의 함성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선수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BMO 스타디움의 스위트석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캡모자를 눌렀었지만 숨길 수 없는 아우라.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7일. 그가 LAFC의 검정 마이너스 금색 유니폼을 입고 LA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팀의 혈관에 아드레날린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니, 폭발적이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마치 다른 팀이 된 것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막판 성적 9승 3무 2패. 특히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손흥민과 부안가는 팀이 기록한 18득점을 연속으로 책임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팀이 넣는 모든 골이 단 2명의 발끝에서 나오는 상황을. MLS 역사상 최초로 한 선수가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믿기 힘든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현재 CBS 스포츠의 해설가인 찰리 데이비스는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축구를 봐왔지만 시즌 도중 합류한 선수가 이토록 완벽하게 팀을 장악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옆에 있는 동료의 잠재력까지 폭발시키는 촉매제다. MLS 역사상 이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준 투톱은 단언컨대 없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밝히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장 강하게 받은 선수가 바로 지난 시즌 득점왕 데니스 부안가였습니다. 우리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보여주었던 영혼의 콤비 플레이를 기억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47골을 합작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전설적인 호흡. 많은 전문가는 손흥민에게 케인 같은 파트너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LAFC의 간판 골잡이 부안가는 손흥민을 만나자마자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부안가의 기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의 커리어 하이였던 지난 시즌 24골 중 무려 11골이 손흥민이 합류한 8월 이후에 터졌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득점이 손흥민과 함께 뛸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손흥민이 수비수 2~3명을 달고 폭풍처럼 질주하면 반대편 공간이 텅 비게 됩니다. 그 빈 공간으로 부안가가 침투하고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공은 자석처럼 부안가에게 배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손마이너스케 듀오의 미국 버전, 아니 그 이상으로 진화한 흥부 듀오의 공식이었습니다. 부안가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좋은 선수이자 좋은 친구다. 우리는 훈련장에서 따로 맞출 필요가 없었다. 눈만 마주쳐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뛰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뛰면 그가 어디로 줄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애플TV 해설위원 닥스 맥카티는 이들의 관계를 영화 스텝 브라더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방금 절친된 거야? 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완벽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욕심 없이 부안가에게 양보하는 장면을 봤는가? 그것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팀워크의 결정체였다. 실제로 손흥민은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68.9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기록이 적응기도 없이 단 3개월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찰리 데이비스는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오랜 시간 뛰며 이타적인 움직임에 통달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팀이 이기는 법을 안다. 그런 그가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부안가를 만났으니 상대 수비는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다. 지난 시즌이 예고편이었다면 다가오는 2026 시즌은 진정한 블록버스터 본편입니다. LAFC 구단 홈페이지는 대놓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돌풍의 주역, 2026년 블록버스터를 예고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과 부안가가 올 한 해 MLS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손흥민이 이번에는 완전한 프리시즌을 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합류하여 급하게 발을 맞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에는 체력 훈련부터 전술 훈련까지 팀 동료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에게 100% 이식된 상태로 시즌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팀 전력의 극대화입니다. LAFC는 올겨울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전 시즌 마지막 경기 선발 출전 선수 전원을 포함한 프리시즌 로스터를 구성했습니다. 주축 선수의 이탈 없이 오히려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네이선 오르다즈,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도우망 마크 델가도까지 건재합니다. 여기에 스웨덴 특급 유망주 아민 부드리와 타일러 보이드까지 가세했습니다. 메카티 해설위원은 경고했습니다. 부안가와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이 둘에게 수비가 쏠리면 다른 3명의 공격 자원이 텅 빈 공간에서 춤을 출 것이다. LAFC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셋째,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에만 집중하게 하는 프리롤을 부여하기 위해 LAFC는 300과 400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변칙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수비가 안정되니 공격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LAFC의 목표는 단 하나. MLS컵 우승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에서 온 캡틴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하지만 그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무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국 런던이든 미국 LA든 그가 서 있는 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행과 나눔으로 복을 받는 흥부처럼 이타적인 플레이와 헌신으로 팀을 정상에 올려놓는 흥부 듀오. 이들이 보여줄 2026년의 여정은 단순히 우승 트로피를 향한 질주가 아닙니다. 언어와 국적, 문화가 다른 두 선수가 축구라는 언어로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미국 대륙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손흥민.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올 환호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